안녕하세요. 달빛단연 원장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대퇴부 골절된 사람을 치료하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경우도 있었겠지만 특히 느끼게 된 것들을 함께 경락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한의학을 하면서 정말 많이 고민했던 문제들이죠. 책을 볼 때도 참으로 애매모호한 표현들, 특히 소문 영추를 보다 보면 도대체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던 경우들 많았습니다. 아직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조모 하면서 다양한 방면의 책들을 보면서 어느 날 가장 그래도 그럴듯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경락의 실체에 관한 소고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저희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모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에 있을 때 봉안학설이라고 하는 사람들, 북한에서 내놨던 그 학설, 그 봉안학설을 주장했던 그 봉안 선생님하고 아주 친했던 중국 의사도 만나서 사실에 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뭐 그걸 굳이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지는 않고요. 하여튼 뭐 그거는 결론은, 그분의 결론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인데요. 뭐 이미 그게 뭐 진짜로 밝혀졌으면 벌써 노벨 의학상감이겠죠. 그런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맥락을 보다 보면 제가 얘기하자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제목을 꼭, 요번에 황진해경 소문 강자가 이 경락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결정적인 인간의 생명이 무엇이며 경락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들이 내용이 나와서 부랴부랴 이게 뭐 사실 나중에 해도 되는 건데 소문 강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바로 급히 만들어 가지고 한번 같이 시사하는 바를, 느끼는 바를 같이 느꼈으면 하는 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자, 앞에서 1, 2편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이 부위가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먼저 뼛속으로 심을 박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박아가지고 고정을, 그렇지 않으면 이것만 박아가지고, 이 뼈가 이렇게 부러졌는데 이것만 박아갖고는 힘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건 현대의학의 개가죠. 그렇지 않으면 운동장애가 있었을 겁니다. 이분은 분명히 어떻게 회복하기도 쉽지 않았고요. 이게 흔들리니까요. 여기 뼈가, 이게 지금 고관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 목이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걸 집어넣으려면 이쪽에서 째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넣고, 또 뭐 이쪽으로 집어넣으려면 이쪽으로 째서 넣을 테고, 또 여기도 또 박으려고 하면, 나살 박으려고 하면 또 넣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여튼 뭐 이런 분을 제가 수술하고 뭐 바로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저는 분명히 이게 침구 치료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뭐 당연히 도움을 크게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엄청 힘들고 말은 같지만 이 부위는 막 열과 통증이 휩싸이고, 이 아래 다리는, 무릎 아래는 막 차갑고 물에 찬 느낌이고,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막 조금만 움직이면 그냥 엄청난 통증으로 이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타이레놀, 강력한 타이레놀 먹고요. 식욕 전혀 없고 신이 위축돼 갖고 걱정, 근심, 이거 어떻게 이거 날 거냐, 이게 이제 아직 살 날이 많은데 아무것도 못하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침을 2편 보면 자세히 나올 겁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침을 놨죠. 이렇게 침을 침 놓은 거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이 다리는, 다친 다리는 왼쪽이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다 이렇게 침을 놨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침을 놨는데 제가 만져보는 겁니다. 침 넣기 전에 이거 아주 차갑고 물에 찬 것 같은데, 이 온도가 침을 놓자마자 즉시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다리 전체의 통증이 이게 전혀 없어.
완벽히 통증과 열감이 없어지고 하부의 차가운 느낌이 순간적으로 제가 이렇게 만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지고 있는 이유는 한번 만져봤어요. 저도 만져봤는데 예, 손으로 이렇게 양쪽을 만져봤어요. 저는 뭐 의사니까 금방 느끼죠. 바로 따뜻한 느낌이 바로 그 양쪽 온도의 차이를 금방 느끼겠더라고요. 본인은 뭐 바로 차가운 느낌이 없어진다고요. 예. 자, 환부는 좌측인데 침은 우측에 놨어요. 침을 놓자마자 다리 전체의 통증과 열감과 무릎 아래 차갑고 물에 찬 느낌이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자, 도대체 침의 핵심은 경락인데요. 자, 도대체 경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제 우리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침을 어떻게 놔서 치료가 잘 된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경락이라는 게 뭐냐. 정말 저는 고민 많이 했던 겁니다. 예. 혈관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혈관, 그러면 지금 왜 좌측에 다친데 우측에 혈관에 아무것도 꽂지 않았는데, 그리고 뭐 아주 가난한 낙맥에 한두 군데 맞았겠죠.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신경이라고 생각합니까? 또는 뭐 인파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이쪽 다리가 완전히 뼈가 부러져 갖고 대수술을 해가지고 왔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침 놓으니까 모든 현상들이 그 즉시로 이쪽에 놨는데 없어지냐. 그리고 온도는 그 즉시로 똑같은 밸런스를 잡아버리냐. 네? 도대체 여러분들은 경락을 뭐라고 생각하냐는 겁니다. 혈관도 아니고 신경도 아니고 인파도 아니고 그 외에 무엇인가. 우리 물질 구조 속에서 무엇이 발견된 게 없어요.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지만 발견된 게 없어요. 제가 그렇다고 환부에 침을 놓은 것도 아니에요. 반대편에 놨는데 그 모든 증상들이 순간에 없어져요. 우리 모든 한의사들을 고민했을 겁니다. 고민 안 했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근데 이것에 관한 감이 없으면 여러분들 침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거 갈 때 아주 친한 분, 아주 정말 마음속으로 저는 항상 그럽니다. 감기가 걸려도 드셔보셔야죠. 치료 받아보셔야죠. 이러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이분은 분명히 내 도움이 필요하고 이것도 위엔펀 정말 위엔펀 인연이다, 연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 자신이 가득했어요. 왜? 침이 무엇이고 경락이 뭐 마음속 이미 어떻게 작용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혈관과 신경과 인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물질 조직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침 놓은 거는 혈관에 놓은 것도 아니고 신경에 놓은 것도 아니고 인파계통에 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환부에 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 좌우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즉시 이와 같은 동조현상을 일으키냐. 이게 지금 제가 이 앞당겨서 이 강의를 올리는 거는요, 사실 이거 뭐 저는 한참 전에 올릴 생각했는데 소문에서 지금 바로 무자법과 거자법이 나오거든요. 강의를 해야 돼요, 다음 과가. 그래서 이걸 꼭 저와 함께하는 저와 함께하는 것도 위엔펀 인연이고 연분이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찾아서 듣는 사람들. 저번에 얘기했죠. 그 다리뼈에서 복숭아뼈에서 물이 질질질질 흘러나오는 선배가 어떻게 저를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참 신비한 일인 거예요. 생명현상에 있어서. 서울 구석에 조그맣게 사무실 내고 있었는데 그걸 찾아와가지고 제가 온 곳을 스모를 다졌어요. 저는 절대로 치료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막 살려달라고 아우님 살려주십시오. 아우님 저도 연대 상대 선배입니다. 좀 저를 봐서 살려주십시오. 연대 상대 연분을 아닙니다. 저는 할 수가 없는데 법률적으로 안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꼭 좀 살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서를 쓰십시오. 자필 각서 쓰십시오. 제가 치료를 원한 적도 없고 권한 적도 없고 본인이 강력히 원했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근데 그걸 다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필 사인하고 그리고 제발 살려달라고. 아니 살았어요. 이게 참 생명현상이라는 게. 근데 제 앞에 있으면서도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빨 뽑은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풍출 이빨 전부 다 나요. 한약 먹으면. 근데 얼뚝 봐서 저거 친한 사람인데 가서 이빨 하나 턱 뽑고 왔다는 거예요. 요번에 또 흔들려갖고 약을 줬더니 3일 만에 흔들리는 이빨이 가라앉고 통증이 다 가라앉고 염증이 다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이빨은요 절대로 함부로 뽑으면 안 됩니다. 이빨 절대로 함부로. 제 아주 친한 친구가 갔더니 몇십 년 만에 만났더니 이빨 다 뽑았어요. 틀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한약으로도 고쳐. 정말 답답한 겁니다. 죄와 관계없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있는데 정작 친한 사람들은 그냥 턱없이 가서 이빨 뽑고. 그러면요 이빨 하나 뽑을 때마다 생명의 기운이 정말 이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생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철저히 느낀 사람. 그래서 이분도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인데 즉시 좋아지는 거예요. 침 놓으면. 좌와 우가 전혀 관계없잖아요. 혈관이 이거 혈관이 흘러서 이렇게 되나요? 신경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되나요? 인파가 흘러서 이렇게 되나요? 그 외에 우리 물질적으로 지금 DNA까지 다 밝혀진 상황에서 물질 조직이 뭐가 있나요? 저는 이게 요즘 모바일로 전기도 보내는 거로 지금 이미 지금 다 밝혀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고 핸드폰으로 사진 찍은 거 지금 모바일로 그냥 동조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쪽 본체로 넣고 있거든요. 올리고 있는데요. 우리 몸은 그거 이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즉시 양쪽이 즉각적으로 밸런스를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 채널이요. 즉각적으로 밸런스, 침을 잘 넣으면 즉각적으로 그래서 듣기가 필요한 겁니다. 듣기가 꼭 필요한 겁니다. 옛날 책에 꼭 듣기 하라고 하는 이유, 보사하라는 이유. 보이지 않는 경락이라는 통로에 순간적으로 듣기하고 보사하면 순간적으로 밸런스를 양쪽 황진해경 소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경락이 상하 좌우가 밸런스를 잡아야 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요. 그때 저는 무슨 얘기 금방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침 놓을 때 지금 여러분 혈관도 아니고 신경도 아닌 에너지 통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 통로가 양쪽 좌우가 밸런스를 항상 잡아가는데 사기가 들어오면 그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를 이제 거잡과 무자법을 해야 되는데 침을 놔서 즉시 동조 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좌우를 에너지 채널을. 그럼 에너지 채널이 그리고 침으로 지금 침을 놓는 순간에 이 상하가 아래는 차갑고 물에 담가갖고 위에는 열감이 쌓여있던 이 다리가 에너지 채널이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전선이 말하자면 전선이 10가닥이 있는데 7, 8가닥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잘 전기가 밑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에너지 채널이 침 놓자마자 순간적으로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좌우가 밸런스를 잡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 이게. 전자기적인 에너지의 전기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건데요. 우리 몸이. 그래서 정전기도 발생하고요. 자, 제가 살아오면서 참 다양한 방면의 책을 좀 봤는데 거기에 아주 유용한 힌트가 있어요. 뭐냐면 9일간의 우주여행이라는 책인데요. 한의사들이나 영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저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한 번쯤 읽어봤으면 권하는 책입니다. 초인생활과 마찬가지로 제가 이번에 강의 이제 번역해서 강독하면서 올리려고 하는 도교의 전 수련 과정, 이런 것들을 한의사들하고 아주 중요한 책들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인간은 레벨이 다른 9개의 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거는 제일 밑바닥에 피지컬 바디만 지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현대 과학이. 이 일로 올라가면 이게 영적인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수련을 많이 했던 거죠. 여기 지금 아스트랄 바디라고 하는 걸 착지 읽어본 사람 다 알 겁니다. 이건 도교에서 단전에다 해갖고 인맥과
동맥, 소주천이 통하고 나와갖고, 그래서 단태를 형성해서 완성시켰고, 백회로, 정수리 끝으로 해서 배출하는 겁니다. 이게 유체 이탈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성기체라고 하는데, 이 책은 독일 전혀 몰라요. 근데 그 성기체가, 아스트랄 바디가 독일 단태가 완성돼서, 단체가 완성돼서 어린아이를 배출하면, 그 흰줄로, 여기 똑같이 나오는 얘기 합니다. 흰줄. 독일에서 하는 얘기 어떻게 똑같지 깜짝 놀란 겁니다. 책을 저는 이렇게 크로스로 보면서, 다양한 책을 크로스로 보면서 이 책의 정확성 같은 것도 내지 신뢰성을 보거든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독일랑 전혀 모르는 호주 사람이 쓴 거고요. 그 외계인 우주 여행을 해가지고 보고 온 것을 인류를 위해서 밝힌다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 책하고 그 전 세계 언어는 오픈되어 있어요, 인터넷에. 그래서 전 영어로도 일단 먼저 받고 책을 보기 위해 가지고 더 빨리 이렇게 책이 필요해 가지고 한국 책을 구입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인터넷 판으로는 이렇게 정리하고 줄치기가 어려워 가지고요. 그래서 그 한국어판을 봤는데 유일하게 한국어만 번역된 책으로 나와 있어요. 나머지 언어는 그냥 거의 다 인터넷으로 오픈되어 있어요, 이분이.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중요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이분이 9개의 레벨이 인간의 몸인데 6개까지만 밝혀 있어요, 이 책에는. 그리고 이 책 저자가 외계인들이, 이게 인터스텔라라는 그 영화가 최초로 우주여행에 가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책을 근간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보실 분들은 지금도 들어가시면 영어로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나오는 구조를 한번 같이 보면서 느끼면 여러분들이 저는 여태까지 많은 본 책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게 거의 다른,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곳에서도 얘기하는 건 완벽히 일치해요. 특히 도과는 몰라요. 전혀 몰라요, 도과는. 그런데 도과의 내용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 우리 한의학이라는 게 저는 이런 겁니다. 옛날 문명에서, 고대 문명에서, 외계에서 온 고대 문명들이 우리 지구에, 이 책에서는 그럽니다. 지구에 원래 생명이 없었고 외계에서 다 도피해온 사람들이 거주하게 됐는데, 그들에게, 중국에 살던 사람들에게 의학이 굉장히 발달됐다는 말만 딱 있어요. 근데 도가가 뭔지도 몰라요, 도교가.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중요한 내용이라. 타오. 타워, 당신들 모두가 자웅동체인 이유가 있나요? 이 외계인들이 자기 몸 안에 암수를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웅동체라는 겁니다. 이 외계인들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외계인들이, 그러니까 인간하고 똑같이 생겼답니다. 크기가 다르지만. 네,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미셸, 이게 그 호주 사람 납치됐다고 하는 미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질문을 좀 더 일찍 하지 않아서 놀랐었는데, 우리는 고차원의 행성에 사는 존재들이에요. 이는 우리가 지닌 모든 물질적인 것들도 역시 우수하다는 뜻이에요. 당신도 직접 봤으니까 알 겁니다. 우리는 육체를 포함한 다양한 몸체들도 우수해요. 이런 영역에서 진보할 수 있는 데까지 진보해 왔어요. 스스로 여러 몸체를 재생할 수 있고 죽지 않도록 할 수 있고 소생시키거나 심지어 창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육체 안에는 성기체, 아스트랄체를 말하는 겁니다. 독일에서 말하는 단체, 영체가 단태가 완성되어갖고 어린아이를 배출하는 것 같죠. 영체를 배출하는 것 같은 다른 몸체들이 있어요. 우리 육체 안에는 모두 앞에 9개의 몸체가 있죠.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유체입니다. 플루이드 바디인데요. 유체와 생리체죠. 이걸 잠깐 다시 한번 보고 갈까요? 첫 번째가 피지컬 바디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과학의 연구하는. 두 번째가 이 생리체라는 겁니다. 피지올로지컬 바디고요. 세 번째가 플루이드 바디라고, 이분은 유형체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분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유체와 생리체예요. 유체는, 플루이드 바디는 세 번째 단계의 몸이죠. 생리체의 두 번째 단계의 몸에 영향을 미치고 생리체는 육체에 영향을 바로 줍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9개 몸이 서로 순간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한 몸이니까. 근데 레벨이 다른 거죠. 그래서 유체 속에는 6개의 주요 지점이 있는데 우리는 그 점들을 카롤라로 부릅니다.
지구의 요가 수행자들이 차크라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첫 번째 차크라의 위치는 코 위로 1.5m 눈썹 사이에 있어요. 유체의 이 눈썹 사이죠. 아니 독일에서는 상단전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래서 유체 내에 해당하며 같은 높이에 있는 두뇌 속에 그 높이로 뒤로 들어가서 위에 백회에서 마주치는 곳이 손가체가 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도가에서는 똑같은 얘기라고 합니다. 상호작용을 합니다. 타오라는 바로 그 차크라의 손가락을 얹어 당신 내부의 언어 이해 능력을 이분을 가는 순간 그 외계인 행성에 가자마자 이곳에 지금 손을 얹어가지고 그러니까 침을 놓듯이 이 이마 사이에 침을 넣어가지고 손가체를 그러니까 침에 작용한 거 똑같죠. 무협지에서 혈자리 잡는 게 우리 침 넣는 겁니다. 혈자리를 잡아서 그 침을 놓는 대신 귀로 혀를 묶어두는 거죠. 타오라는 그 차크라는 거에서 당신 내부에 이 손가체가 열리면서 언어 능력이 해방시켜서 이 사람들하고 언어가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체의 밑바닥에 그리고 성기에 우리 유체가 있는데 플로이드 바디가 있는데 그 맨 밑바닥에 뭐 성기의 바로 위에 매우 중요한 차크라가 있는데 물라다라라고 합니다. 요가 수강자들은 세크리드라고 부르죠. 이 차크라의 위쪽에 척추와 만난 부분에 팔란티우스 차크라, 이 물라드라는 그 성기 바로 위가 우리가 말하는 하단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단태를 형성해 가지고 이제 그 뭐예요? 밑으로 내려서 동맥을 타고 위로 올라가서 다시 인맥으로 내려서 단전으로 내려오는 게 도가에서는 소주천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고요. 요가에서는 이 차크라가 아래 차크라서부터 위에 차크라까지 6개의 차크라가 다 올라가는, 그래서 일부 밀교에서는 이 충맥을 중시하면, 충맥이 그와 비슷한 방식이거든요. 차크라가요. 말란티우스는 코일 스프링처럼 생겼는데 이완될 때만 척추 밑부분에 닿아요. 이완이 되면 이 말란티우스가 척추 밑부분에 닿는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못 닿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완되기 위해선 남녀 간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건,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비슷한 남자와 여자가 사이의 성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조건 하에서 성행위가 완성될 때 이 팔란티우스가 늘어나 척추에 닿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와 특별한 능력을 생리체에 전달하고, 그때 잘 보십시오. 이게 이 차크라가 지금 뭡니까? 플루이드 바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차크라를 도교에서는 상단전, 하단전이라고 인맥과 동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맥을 차크라, 그러니까 이 플루이드 바디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에너지와 특별한 능력을 생리체에 전달하고 이는 다시 육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럴 경우에 두 남녀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강한 성적 만족감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타시라고 하고요. 돌을 깨우칠 때도, 경계를 넘어갈 때 똑같은 엑스타시를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와 같은 현상들이, 그러니까 차크라가, 플루이드 바디가 열리는 거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쁨의 극치에 도달했다든가, 환희를 느끼다든가, 공중에 떠다녔다는 느낌, 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것은 곧 그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일체가 됐으며 천생연분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지구의 일부 밀교도들은 그런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밀교입니다. 그 도교에도 있고요, 불교 쪽에도 있고요, 인도 쪽에도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북경에 있을 때 그 유명한 절에는 그 청나라 말 때 그 티벳의 밀교승이 와가지고 엄청 그 성행해가지고 그 본전 대웅전이 전부 그 벽화가 그 성관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그렇고 그걸 다 막으로 막아놨더라고요. 보지 못하게끔. 그런데 여기서 하는 거는 역시나 종교가 우스꽝스러운 의식과 금기로 그런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숲을 보면서 나무는 못, 그러니까 지나치게 인간사의 밀교들은 이것이 정말 그와 같은 행복과 그 차크라를 열고 그 경맥을 열어주지만 너무 의식화하고 신비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사랑하는 사람들 얘기로 돌아가죠. 남성은 지극한 만족감을 느꼈고 이는 유익한 진동으로 바뀌어 팔란티우스에 전달됩니다. 진실한 사랑과 완벽한 공감 덕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모든 행복의 느낌들은 완벽한 성행위의 결과죠. 여성의 행복감은 남성과는 다르지만 그 과정은 동일합니다. 이제 당신의 질문은 돌아가죠. 티아우바라는 행성이라는데 작년에가 행성이에요. 우리는 남성이면서 동시에 여성인 몸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행복감을 모두 그리고 마음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장인애들은. 얼마나 이제 삶에 초월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성적인 쾌감도 한쪽 성만의 존재일 때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우리의 유체도 최고, 이렇게 항상 성적으로 이렇게 그 만족감을 느끼면 유체가 아주 최고의 상태에 놓인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랬어요. 참, 이분들 좀 심하다. 우리는 한쪽도 제대로 못 느끼고 사는데 양쪽을 다 느끼고 살다니.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무런 욕심과 물질적 집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자기 안에 양쪽이 다 있고요. 우리의 외모는 남성보단 여성에 더 가까워요. 적어도 얼굴과 가슴의 경우엔 그래요. 일반적으로 남성보다도 여성의 얼굴이 더 예쁘지 않나요? 미셸, 우리도 같은 값이는 아름다운 얼굴을 더 좋아하죠. 그래갖고 이제 이와 같은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가에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도가 리뷰는 이 책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이 플루이드 바디가 그러니까 그 우리 물질계가 아닌 건 전혀 아니라고 해요. 이 사람들 이 아스트랄 바디도 전자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는 영이 아니라 아스트랄 바디가 전자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플루이드 바디가 차크라는 도가의 상중하단 전과 똑같고 임동맥과 똑같아요. 그래서 도가에서는 임동맥을 여는 것을 소주천을 열린다 그러고, 그러면 1단계 도가 완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주천이라고 전신의 경맥을 여는 작용들을 하는데요. 저는 뭐 도가술을 하든 안 하든 그건 개인의 학적, 이 책을 믿든 안 받든 제가 여태까지 본 중에서 인류 역사의 다양한 책들을 보는 중에서 가장 한의사로서 우리의 몸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절한 이해의 문을 열어준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침 놓을 때 경락을 그냥 이렇게 선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에너지 전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에너지 레벨이 흐르는 채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우리 물질적으로도 안 보이는. 그래서 이와 같은 침을 놨는데 반대편인데 즉각적으로 그 플루이드체에서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체표에만 침 넣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듣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듣기 하면 뻐근한 기운인데 신경도 아니에요. 그게 플루이드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옛날 할아버지들은 그 경전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듣기 하면 손 안에서 느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국 의사들이 하는 게 수완마장통, 시린 느낌, 뻐근한 느낌, 마비감, 뭐 통증 이런 것들이 있냐, 침 났을 때. 그 플루이드 바디, 그래서 깊이가 다르고, 그 위기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 오로라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오로라를 보면 그 사람의 몸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이 사람들 우린 그게 다 위기예요. 근데 자기네 행성 있는 사람들은 다 오로라를 본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오로라를. 옛날 할아버지들은 오로라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책에서 많은 시사하는 바를 얻었거든요. 그리고 침을 놓을 때도 그렇고 생각할 때도 그렇고 많은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눴으면 하는 건데, 옳고 그름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제가 이걸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돈을, 이 책에 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무료로 보셔도 돼요. 그럼 돈도 얼마 안 되는데요. 그냥 책을 사서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희가 느낀 걸 그냥, 저는 이 유튜브에서 제가 느끼고 있는 걸 그대로 솔직히 다 내놓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공부하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 생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 우주에 태어나서 얼마나 좋겠냐. 이게 제 꿈이었어요. 많은 사람은 전 능력으로 치료 못할 테고 단 한 사람의 생명에라도 도움이 줬으면 난 기쁘겠다, 이 삶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조그만 도움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강의가 영주 상한론, 강덕, 중국어학, 사상사, 정통 도가술은 이게 다 재밌는 것들이죠. 그리고 꼭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시간과 능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얼마나 살겠어요? 제가 이제 벌써 60대 중반인데, 그래서 너무 게을렀구나, 너무 늦었나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번 상한론 5반 교재입니다. 5반 교재, 중국 교과서 5반 교재로 강도 기준입니다. 제가 상한론 그 강좌 강의안을 만들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저 이것만 할 수도 없고요. 제가 요즘 추워진 현실이. 그러니까 상한론 강도 어떻게 하다가 PDF 5반 교재, PDF 교재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다 배부를 하겠어요. 그걸로 교재를 그냥 쓸 겁니다.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얘기했지만 우리 사이트도 있는데 사이트가 지금 10년 동안 보수를 안 해가지고요.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작동을 안 해요. 예, 마음대로 글을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글자체도 조절하기 힘들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전면적인 수리를 할 거냐, 이것도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생각해보고 있고요. 근데 일단은 그러면 네이버 밴드, 저의 밴드 한의학 다함께 연구회를 들어오면 이미 그 교재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입하시고 교재 그냥 받아가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도 그 교재를 보실 수 있고 저희 강의도 보실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지금 나가고 있는 강좌들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도 기분이 좋죠. 예. 구독자 별로 없네요. 인기가 없나 보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 우리 후학들 중에서 우리 한국 한의학을 위해서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 눈이 트이고 귀이 트이고 귀가 트여서 정말 제대로 간 길로 가서 정말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그와 같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강한 책을 쓰도 평생을 노력하면 쉬지 않고 하루아침에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모두들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